경기도 의회 의원에게 직접 듣는 시간, 의정 포커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남 시민 여러분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또 경기도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신 의원님 모셨습니다. 오지훈 경기도의회 의원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그 구문희 OBS는 목소리 출연을 한번 예전에 하셨는데 이렇게 스튜디오는 처음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네. 구문희 OBS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지훈 경기도의회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으로서 우리 경기도민의 문화체육관광 인프라 개선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앞으로도 자주 우리 도민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 우리 그 의원님 되게 동안이시고 지금 원래 젊으신 거죠, 지금? 네, 젊은 편입니다. 예. 아니, 좀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이렇게 겉모습은 동안이었는데 저는 이제 7년 전에는 2018년 하남시 의원으로서 먼저 이제 기초의원을 했고요. 예. 그때부터 우리 시민들의 그런 민원 수요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예. 노력하다가 그러니까 3년 전에는 이제 경기도 의원으로 이렇게 활동을 했고요. 전반기는 교육위원회로서 우리 경기도 교육의 교육 정책 현안에 대해서 조금 노력했고 이번 이제 작년부터는 이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서 우리 경기도민의 이런 문화체육관광 인프라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이게 정치에 입문하시게 됐습니까? 아주 우연찮게 이제 제가 살고 있는 하남시는 이제 신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외지 인구들이 많고, 이제 신도시에 그런 아파트 단지들이 많은데 제가 우연찮게 아파트 동대표도 하고 입주자 대표도 맡았습니다. 예.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을 이제 하나 둘씩 받고 이렇게 개선하려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입주자 대표 자격으로 목소리를 내도 이게 피드백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도권 정치인, 소위 얘기하는 선출직 시의원, 도의원들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로 발로 뛰니까 빠르게 이렇게 개선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럴 거면 제가 한번 제도권 정치에 한번 진입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고 우연찮게 그렇게 진입하게 돼서 또 이렇게 7년째 지금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보람도 있고요.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런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빠르게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만족하면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아, 우리 보면 정치권이 뭐 지금 여의도에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 우리 경기도 의회에 계신 분들도 이 연령대들이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그것도 좋은 현상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과거 우리가 10년 전만 하더라도 뭐 대학생부터 그렇고 또 최근에 이제 광화문 집회라도 보면 아주 그 정치 참여가 이른 나이부터 이렇게 이루어지고 저는 그게 사회 이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사회에 대한 그런 많은 관심과 정치 참여가 우리 사회를 더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주 힘이 납니다. 의원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교육기획위원회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신다고 했는데 이 두 곳은 정말 교육 문화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질 그리고 행복이 완전 직결되는 곳 아닙니까? 네, 시민분들께서 어깨 무거우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생활에서 체감을 많이 하시고 특히 제가 살고 있는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학령 인구를 든 학부모님들 저와 같은 제가 올해 나이 45입니다. 그래서 40대, 50대 학부모님들이 많이 살고 거주하고 계셔서 교육 문제라든지 또 문화, 체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제가 또 우리 시민들의 그런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그 소관 상임위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이제 하남 토박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남 어떤 곳입니까? 뭐 자랑도 좋고 단점도 좋고 뭐 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남은 이제 수도권의 대표적인 성장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불과 10수년 전만 하더라도 2015년까지만 하더라도 10만, 15만 도시에서 지금 이제 2년 전부터는 지금 인구 33만 도시가 되었고요. 두 배나 네, 그리고 지금 3기 신도시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한 10년 내에 한 50만 정도 도시, 중소도시로 더 성장할 것 같습니다. 이게 확실히 이거 하남 신도시가 거기 들어서면서부터 많이 좀 발전이 됐네요. 네.
근데 단점은 안 주세요? 이게 팽창하고 있지만 예, 예.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 서울의 인구 어. 분산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제 택지 지구가 이제 조성돼서 예. 인구가 급격하게 이제 분산이 되고 유입이 됐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뭐 교육 인프라라든지 예. 교통 인프라 여러 가지 인프라가 그 인구 급증에 맞게끔 확충이 안 되니까 그 과정에서 초기 입주하신 우리 시민분들께서 많이 불편을 그렇군요. 겪으셨고 예. 그런 부분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저와 같은 이제 정치인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 우리 의정 포커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오지훈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의원님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텐데 의원님이 한번 기고하신 글을 보니까 인구 30만이 넘는 하남시에 대학이 하나도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 환경 개선에 관해서 어필을 하셨어요. 좀 충격적이에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하남시가 인구가 급증하고 향후 예. 50만까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이제 서울 인근 경기도권 도시 같은 경우에는, 예. 그 흔한 전문대조차도 뭐 웬만한 도시에는 한 곳씩 다 있는데, 그죠, 있죠. 하남시에는 지금 없는 그런 고등교육기관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의 청년들이 다 이제 서울을 비롯해서 그 대학에 있는 곳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고 예. 있고요. 또 이제 대학뿐만 아니라 대학의 그런 상권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은 이제 고등교육기관이 있어야지 일자리도 같이 그렇죠. 계속 선순환이 되잖아요. 네, 자족 기능이 예. 있는데 그런 대학 고등교육기관이 없다 보니까 일자리도 없고 이제 도시의 미래가 좀 예. 불투명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예. 아니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하남시에 이런 고등교육 대학 같이 전문대 이런 게 없는 게? 이제 인구가 급증하고 사실 과거부터 노력은 하긴 했었습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존의 대학 지방에 있는 대학 캠퍼스를 예. 이제 수도권으로 이전하려면 기존 유치하고 있는 대학 그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캠퍼스를 이전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많아서 예. 저희가 사실은 과거 중앙대랑 세명대를 각각 안성과 제천에서 이렇게 예. 이전을 한번 유치하려고 했었습니다. 지방 캠퍼스에 있는 대학을 캠퍼스를 한번 수도권으로 이전하려는 대학 측의 그런 수요도 있고 뭐 우리 하남시에 또 의지도 있어서 예. 한번 추진을 했었지만 그 기존 그 캠퍼스가 있는 도시 주민들이 예. 반대가 아주 거셌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경기 북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대학을 유치하고 싶어도 이 법 규정상 대학을 유치할 수 없는 규정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거기에 비해서는 하남시는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여건상 그렇지 못하다. 네, 과거에서는 그런 법적 규제 때문에 못한 부분도 있지만 예. 말씀드린 그런 이제 기존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반발. 함께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금 방법을 좀 더 예. 생각해서 캠퍼스 단위를 옮기는 거는 좀 어렵지만 예. 소위 얘기하는 대학원 중심의 대학원이라든지 예. 연구 단지를 유치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로웠습니다. 그런 것은 기존의 캠퍼스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신설하는 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 또 AI 분야의 이제 글로벌 탑 클래스인 이제 미국의 카네기 멜론 대학이 있습니다. 예. 네, 거기 카네기 멜론. 네, 예. 네. 카네기 멜론 대학이 뭐 AI 분야의 이제 글로벌 탑 클래스 대학인데요. 예. 이제 카네기 멜론 대학도 이제 동아시아 지역에 좀 진출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남에서 이런 미래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예. 또 유치를 위해서 그 수요가 맞아서 카네기 멜론, 포스텍 이런 굴지의 대학에 예. 이제 연구원 중심의 연구 단지를 지금 예. 하남에 유치하려는 이제 노력을 했었고 네네. 지금 어느 정도 소개에 지금 성과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외국 유수의 어떤 연구 단지를 유치 그리고 지방 대학교에서 파생되는 대학원 같은 경우는 뭐 땡땡 대학원 대학교 이렇게 붙이잖아요, 보통. 네네, 이제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유치하신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들이 유치가 되게 되면 뭐 10년, 20년 후에 하남의 모습은 확 달라지겠어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미래의 그런 먹거리라든지 그런 산업들이 소위 얘기하는 기술 집약인 그 첨단 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요즘에 또 글로벌적으로 이제 AI 분야가 좀
워낙 또 이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글로벌 그 핵심 첨단 산업인 AI 분야 산업의 연구 단지와 그 분야의 가장 탑 클래스 연구 능력을 가진 그런 대학원이 같이 들어온다면 우리 하남의 미래는 아주 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진행 소식 좀 전해지면 저희한테도 알려주십시오. 네. 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 더 이제 교육 현안 좀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죠. 아무래도 이제 신도시의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 이 과밀학급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미사 강변 도시가 있는데 이 하남에 거기도 예외는 아니죠. 네, 맞습니다. 저희 미사 강변 도시가 2015년부터 이제 시민들께서 입주해서 벌써 이제 10년, 예. 10년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초창기 이제 학령 인구 그 추계를 좀 집계해서 좀 잘못되게 너무나 작게 추계해서 학교를 너무나 부족하게 지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꼈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자체 연구 영역을 돌렸다 보니까 지금 입주하는 학생들에 비해서 초등학교 2곳, 중학교 1곳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2018년부터 저희가 이제 근데 학교를 초등학교 2곳, 중학교 1곳이 부족하지만 이미 지금 다 건설이 진행 중이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그러다 보니까 지을 땅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학교 용지가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아쉬운 대로 예. 대안을 모색해서 지역에 있는 공원 부지 있지 않습니까? 예. 공원 부지를 시민들의 인근 주민들의 시민들의 협조를 얻어서 공원 부지를 학교 용지로 전환해서 지금 중학교 신설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내년 3월 개교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신도시를 만들 때 학교 부지는 거죠 기본 아닌가요? 근데 어떻게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애초에 저희 그 하남 미사강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 도시의 공공택지지구의 조성 목적이 수도권 서울의 인구 분산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학교 용지보다는 이제 아파트를 가급적 많이 지어서 이제 서울의 인구를 좀 분산시키려는 그런 노력으로 아무래도 목적이 맞춰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의원님 뭐 실례지만 결혼하셨나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아이도 좀 있으시겠네요. 네, 제가 자녀가 2명 있는데 그죠?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딸과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 있어서 더 크게 네, 학부모의 입장에서 예. 더 신경이 쓰여서 더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시군요. 아무래도 관련된 또 입장에서는 더욱더 더 힘쓰시게 될 텐데 그래요. 근데 이 교육 문제를 좀 효율적으로 풀려면 아무래도 좀 독립적으로 좀 행정 조직이 좀 돼야 될 텐데 아니 이것도 참 난센스예요. 어떻게 하남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남은 광주랑 묶여서 광주 하남 교육지원청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사실 경기도에 31개 독립적인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남시청, 뭐 수원시청, 뭐 이렇게 31개 독립시군의 그런 행정기관이 있는데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지금 총 12개의 시군에서는 2개의 시군이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소속되어 있는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광주 하남 교육지원청에서 2개의 그 이질적인 시가 그 교육지원청이라는 교육행정기관이 같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남의 학부모님들이 그런 교육적인 수요를 위해서 멀리 광주까지 가야 되고요. 그런 12개 시군의 교육지원청이 이제 6개 그 통합 교육지원청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저희 같은 이제 도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개의 시군에서 독립된 교육지원청 신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 부분이 지금 이제 중앙 정부에도 지금 입법이 진행 중이어서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통합 지원청으로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무래도 좀 예산 때문이에요? 그것도 그렇고요. 과거에는 이제 사실 경기도만 하더라도 뭐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과거 뭐 경기도가 뭐 20년 전만 하더라도 서울보다는 인구가 적고 뭐 800만 경기도민, 뭐 서울이 뭐 1000만 우리 전국 최대 지자체였다가 최근에 경기도는 인구가 이렇게 급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못 따라가는군요. 네, 경기도의 그런 급증하는 인구 유입에 비해서 그런 행정기관은 과거 20년 전 그렇게 맞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교육청의 독립 실현 가능성 이거는 뭐 시간 문제라고 봐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워낙 이제 수요가 폭발적으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런 지역의 중앙 국회의원과 교육부 차원에서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의원님 또 얘기 계속 듣고 있는데 그 의원님 핵심 공약 중에 살펴보니 미래혁신 교육환경 조성이라고 돼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새 정부가 AI 중심으로 뭐 국가 전략 차원에서 많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의원님 보시기에 이 공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좀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미래 혁신 교육 환경 조성이 되기 위해서는 예. 그런 것을 학교 현장이 됐든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그럴 수 있는 연구 기관 그런 주변 환경이 조성되어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AI 분야의 선두 주자인 그런 카네기 멜론 대학이라든지 어떤 그런 AI 연구 기관들이 만약에 지역에 유치돼서 이제 확산이 된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 이제 하남시가 미래 AI 분야에 대해서 미래 혁신 예. 교육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뭐 대학원 예. 뭐 대학생 이렇게 뭐 지역의 초중고 학생들까지도 차례로 이렇게 예.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뭐 세계적인 대학 유치 그 아이디어하고 접목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러면 학교 현장의 목소리 좀 더 좀 살펴봐야 될 텐데, 그 학교 현장에서의 또 가장 큰 문제, 또 학교 폭력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의원님께서는 이 처벌보다는 화해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워낙에 이 의원님이 얼굴이 선하게 생기셔서 이 평화주의자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좀 약간 잠잠해졌지만 23년 그 이제 우리 사회에서 서희초라든지 서희초 이제 사태라든지 예. 학교 폭력이 너무나 이슈가 되고 그 과정에서 너무나 갈등과 사회적인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이제 교육위원회에 보다 보니까 물론 그런 학교 현장의 그런 학교 폭력이라든지 갈등을 이렇게 해소라든지 예. 뭐 처벌이라든지 그런 단죄도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좀 예방적 활동이 또 필요하다 이런 예. 것을 좀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학교 그 구성원들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좀 예. 사전 예방적으로 뭐 상담이 됐던 뭐 교육이 됐던 그런 지금 여기 표시되는데 화해중재단이라고 해서 예. 각 분야의 갈등 해결 전문가들이 예. 직접 학교 현장에 그런 갈등 현장에 찾아가서 예방과 교육을 통해서 학교 현장의 그런 갈등을 조금이나마 개선하자 이런 취지로 경기도 교육청 산하의 교육지원청단의 화해중재단이 지금 이제 조직되었고 만들어졌어요. 네, 학교 예. 현장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또 관련해서 좀 얘기를 보면 이 학생 인권과 교권, 이게 꼭 대립적인 그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좀 잘 풀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이 조례안을 좀 만드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그 마찬가지로 이제 2년 전부터 3년 전부터 이제 사실은 이제 학교 현장의 구성원 간의 갈등. 그럼 그 책임의 소재를 과연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예. 학생들의 인권이 너무나 이제 커졌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학생들을 규율하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권한이라든지 책임이 너무 약화된 게 아니냐. 뭐 그런 측면에서 그런 저희 사회적 담론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일부 교육계에서 일부에서는 학생 인권이 너무나 커졌고 너무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그런 학교 현장에서 교사분들의 그런 피해가 있었고 예.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학생 인권을 조금 더 강하게 규제해야 된다. 그런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예.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 있었지만 저는 학생 인권 조례와 또 뭐 교사 교권과는 그렇게 상충되는 그런 기본권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을 조화롭게 이렇게 함께 하자는 그런 취지의 담론을 계속 저도 이렇게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예. 그럼 이 조례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요? 기존에 아무래도 이제 이 학생 인권 조례가 이제 만들어진 지 거의 이제 10년이 넘고 뭐 15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학교 현장에서 학생 체벌이 좀 보편화되고 예. 그에 반해서 이제 학생들은 이제 기본적인 기본권을 이제 추구해 나가던 시기이기 때문에 학생 예. 인권 조례를 제정하던 시기에는 이 조례가
명확히 필요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죠. 네. 예전에는 뭐 우리 뭐 많았잖아요. 네. 예, 뭐 저 때만 해도 의원님은 아니시잖아요. 예. 저는 그 네. 과도기적 딱 시기에 그런가요? 있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 체벌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벌을 막고자 학생인권조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이제 학교 현장에서 오히려 이제 체벌보다는 이제 학생들의 그런 너무나 자유롭고 그런 환경에서 오히려 교사들의 교권이 조금 침해받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교권 중심으로 좀 약간 이번에 조례안은 돼 있어요? 그것을 이제 조화롭게 교회라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현장에서 지금 변화된 사회 상황에 맞게끔 예. 학생들의 그런 뭐 예를 들어서 핸드폰 사용이 됐던 어떤 이제 어떤 그런 학교 폭력이라든지 그런 거 있었을 때 뭐 분리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예. 기본적으로 지금 시국에 맞게끔 현 상황에 맞게끔 교육 현장에 목소리를 담은 조례라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좀 잘 돼서 이 교권과 학생 인권 좀 상충되지 않게 좀 윈윈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럼 요 주제 좀 마지막으로 좀 다뤄보죠. 우리 지금 아무래도 의원님이 계신 그 상임위과 관련된 얘기인데 이 의정 활동 중에서 좀 눈길을 끕니다. 이 K-팝 스타를 꿈꾸는 청소년들과 관련된 입법을 좀 하셨더라고요. 네. 조례를. 예. 최근에 워낙 이제 K-팝 그리고 이제 K 드라마라든지 우리의 세계를 선도하는 예. 우리 이제 K 문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문화예술관광위원회에 소속돼 있고 예. 제가 이제 전반기 교육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학생 그리고 이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막상 우리 K-팝이라든지 이런 K-엔터테인먼트에 이제 종사하는 소위 얘기하는 그 연습생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도권에서 보장은 예. 못 받고 보호를 못 받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에서 한창 꿈을 키우고 예. 성장할 시기에 그렇게 어떤 사회에서 불완전한 어떤 제도로 인해서 예.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과거 뉴스를 보더라도 이제 화려한 뭐 아이돌이 됐든 뭐 성공한 연예인들만 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이 실패하고 예. 도중에 이제 실패를 겪고 그런 좀 보호해야 할 그런 청소년들을 위해서 예. 이제 청소년들의 문화예술의 권익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 근데 아까 살짝 말씀해 주셨듯이 이 중도 포기하는 우리 연습생들, 뭐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어떤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어떤 그 보호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또 말씀하셨어요. 네. 예. 이제 사실은 이제 워낙 꿈을 쫓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이고 예. 이제 연습생 문화예술인들인데요. 그 과정에서 소위 얘기하는 이제 뭐 소속사가 됐던 어떤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뭐 계약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너무나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예. 계약하게 됨으로써 청소년들이 보호를 못 받게 됐고 그 과정에서 중도 포기할 경우에는 그 수년의 시간을 너무나 예. 허비하고 그렇죠. 네, 예, 예. 보호를 못 받는 보상을 그런 좀 해줘야겠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예. 취지로서 이제 실태 조사와 함께 예. 그런 미래까지도 최소한의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예.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저희 그 의정 포커스 오지훈 경기도 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얘기 듣고 있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의원님. 이제 끝으로 우리 굿모닝 OBS 청취자 그리고 우리 하남 시민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굿모닝 OBS 이른 시간에 또 이렇게 우리 도민들께 함께 인사를 드려서 너무나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경기도 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한 지 3년 됐고요. 이제 남은 1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간 특히 이제 작년 연말부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너무나 이제 혼란스럽고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진정 국면에 들었고 이제 앞으로 이제 개선해야 할 그런 중요한 시국입니다. 그래서 예. 저도 이제 그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경기도민 특히 이제 우리 하남 시민분들에게 좀 희망과 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의정 활동을 남은 1년 동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의회 오지훈 의원과 우리 의정 포커스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